안녕하세요. 경제창귀 이전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드릴까 좀 생각해 보다가 오늘은 제가 한 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시 리버모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워낙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고 얘기도 많이 들어보셔서 뭐 이 사람에 대한 뭐 투자 방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꼭 필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후에 한 2년 넘게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도 사실 뭐 작년 12월달 위치 그대로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어려운 장세가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좀 힘이 될 만한 인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요지는 이거죠. 제시 리버모어는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로서 가장 정점에까지 올라섰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항상 기관이나 외국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은 뭔가 이렇게 좀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항상 외국이나 기관이 자본력도 더 크고 정보도 더 많고 또 제도적인 불합리함,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불합리함 때문에 항상 개인 투자가들이 피해를 본다. 근데 이 제시 리버모어는 이런 개인 투자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간을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요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제시 리버모어는 아시는 것처럼 어릴 때 뭐 투기꾼, 뭐 땅꼬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투기꾼이었는데 이 투기꾼이 뭐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는 사실 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처럼 뭐 도박과 같은 투자를 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투자의 원칙을 좀 세우고 자기만의 승리 비법을 만들어서 이 시장에서 좀 성공을 했죠. 뭐 제가 뭐 제시 리버모어에서 가장 뭐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 사람은 어떤 배팅의 예술적인 배팅을 하시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전략이 훌륭하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뭐 특별하게 좋은 눈의 해안을 가지고 어떤 특출난 전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타고난 승부사적 기질이 있던 사람인 것은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투자는 이거죠. 뭔가 투기적으로 변동성이 큰 상품을 찾습니다. 그게 때로는 주식일 때도 있고 또 원자재일 때도 있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농산물 같은 그런 원자재 선물 거래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계절적인 요인이든 혹은 시기적 구조적 요인을 해서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상품을 찾고 그 상품을 추세 방향으로 베팅을 한다. 이 부분이 있고 이 베팅의 예술이라는 부분은 항상 이 사람은 그거죠. 처음에 자기가 원하는 상품에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투자를 해봅니다. 자금을 조금 베팅을 하고 그게 맞으면 내가 예상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베팅을 점점 늘려요.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피라미딩이라고 하는데 물타기의 반대 개념. 쉽게 말씀드리면 불타기죠. 그러니까 불타기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베팅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면 그 방향으로 물량을 계속 늘려가는데 이게 공포스러울 만큼 수량을 늘려가는 거죠. 어떨 때는 뭐 어떤 상품의 전체 상품 사고 파는 거래량의 뭐 20-30%까지 혼자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배팅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방향이 들어갔는데 맞지 않다면 소수의 이제 처음에 진입했던 부분 소량만 손절을 하고 끝낸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배팅에 상당히 묘미가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하는 물타기와는 좀 반대 개념이죠. 저도 이런 전략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는 이런 배팅에 상당히 규제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의 약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출난 매매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혹은 시장이 본인이 의사했던 바와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손절을 좀 빨리 해줘야 되는데 이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손절을 안 하고 버티다가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깡통을 3-4번을 찼죠.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까지 갔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그걸 이제 좀 자기도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지만 가족들까지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일부러 신탁에 걸어 놓기도 합니다. 이분이 뭐 뉴욕으로 출퇴근할 때 요트를 타고 큰 배를 타고 출퇴근하는 건 아주 유명한 일인데 이분이 이제 대공황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이 대공황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완전히 폭락을 했잖아요. 여기서 제시 리버모어가 우리가 속칭 얘기하는 공매도 배팅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배팅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배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처음에 진입을 하고 그게 폭락을 거듭하니까 얼마나 많은 수량을 공매도로 추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방향이 하방인데 맞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량을
베팅을 하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방론자로서는 상당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걸 이제 당하는 쪽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대공황 때 공매도 베팅을 해서 뭐 조 단위 이상의 굉장히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몇 조 원 이상 되는 큰 돈을 벌어들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가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가면 결국은 어떤 한 인물이 이 제시 리버모어를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JP 모간입니다. JP 모간을 설립했던 JP 모간인데요. 그러니까 JP 모간 설립자 바로 아들 정도 되죠. 그러니까 찾아와서 제시 리버모어에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더 공매도를 하시면 당신은 돈을 더 벌 수 있겠지만 미국은 이제 망할 거라고. 아마 금융위기까지 겹쳐지면서 상당히 망할 거라고 해서 제시 리버모어가 단칼에 오케이를 하죠. 예, 그래서 여기서 공매도를 멈추겠다. 해서 그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아마 제 기억에 개인 투자자한테 기관 투자자 최고 인물이 찾아가서 이제 그만 공매도를 해주세요 하는 상황은 아마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꿈에 그리는 일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계속 기관이나 외국인이 하면서 늘 개인들이 피해를 당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기관이 찾아와서 이제 좀 그만해 주세요. 여기서 더 가시면 이제 정말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까지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시 리버모어가,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인물을 참고하는데 제가 좀 강조드리는 인물은 사실 뭐 기관 투자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피터 린치라든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와는 베팅 자체가 다르거든요. 우리는 트레이딩을 겸비해야 되는데 거기는 아예 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고 배울 거는 많지만 그게 실제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제가 그때 말했던 뭐 윌리엄스라든지 지난주에 배웠던 아니면 이번에 제시 리버모어라든지 다음에 뭐 니콜라스 얘기도 하겠지만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로서의 역량을 트레이딩 기술로 완전히 시장을 한번 들었다 놨다 했던 그 경우에 있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가 이렇게 개인 투자자로서 최고봉까지 올라갔는데 이분이 마지막에는 자살을 하죠. 그러니까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졌고 금전적인 부분도 뭐 지금 아주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데 마지막에는 좀 곤란한 상황까지 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이 마지막에는 트레이더보다는 뭐 다른 쪽의 일을 좀 하면서 말린 좀 어렵다 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 금전적으로 그렇게까지 가셨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 제시 리버모어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분이 한 번 잘 벌 때는 조 단위 이상씩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어떤 기관 투자자가 아닌데 그냥 혼자 투자하는 사람이 그런 조 단위의 금액을 왔다 갔다 돈을 번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정도 벌면 뭔가 만족할 것 같은데 이분이 깡통을 세네 번 이상 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할 때 그 부분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돈을 많이 벌더라도 계속해서 깡통을 차고 어려운 상황이 되는 부분이 반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동양적으로 할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할 때 그게 뜻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주식 투자를 하는 거나 부동산을 하는 거나 전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인데 그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으면 주식 투자에서 그 장기간 버티는 멘탈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시장을 들었다 놨다 기관 투자자를 손에 쥐락펴락 했던 제시 리버모어도 결국은 마지막에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다면 내가 얼마만큼 벌고 어떻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내가 어떻게 쓸 거라는 어디에 쓸 거라는 뭐를 위해서 쓸 거라는 이런 그 돈에 대한 부분은 그 철학도 어느 정도 좀 명확하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시 리버모어나 몇 명의 그 인물들을 가두나 아주 안타깝게 보는 몇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제가 이제 오늘 왜 제시 리버모어를 말씀드린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저는 그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분을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내가 이분만큼 경기에 올라서서 한번 주식시장을 한번 지락펴락 할 만큼 한번 가보겠다. 돈을 정말 원하는 만큼 한번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보다는 버는 돈을 어떻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죠.
아마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개인 투자가가 항상 그 제시 리버모아를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보다 불리한 건 아닙니다. 제시 리버모아의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나는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살 수 있고 팔고 싶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은 언제든지 팔고 싶을 때 못 팔잖아요. 사고 싶을 때 못 사잖아요. 그런 단점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는 부분이 장기적으로 보면 제시 리버모아가 했던 말이죠. 이게 제가 하도 인용을 많이 해서 제가 한 말인 것처럼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제 말이 아니고요. 기간에 약점을 지고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제시 리버모아가 가장 먼저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항상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해서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지 말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들의 약점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면 제시 리버모아만큼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즐거운 투자, 또 제시 리버모아의 경우처럼 돈을 버는 목적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저도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을 같이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시 리버모아 개인 투자자의 최고 정점에 섰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창 위 이장이었습니다.